당신 같은 사람이 투자 얘기를 해? 지금 우리 회의를 망치려고 온 겁니까? 내일이면 누가 틀렸는지 알게 될 겁니다. 막노동하던 사람이 투자 얘기를 해? 회의실 안에서 최민호 전무의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가 간부들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된 순간이었다. 투자? 당신이 뭘 안다고? 누군가는 대놓고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며 피식 웃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서던 강태식은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이면 누가 웃을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던 아랍바이어가 갑자기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모두의 시선은 어제 비웃음 속에 쫓겨났던 그 막노동꾼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 그가 숨기고 살아온 지난 20년의 비밀을.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현지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시간을 남겨주세요. 오늘 처음 오셨다면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송파구에 위치한 대진이엔씨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중견 건설 에너지 기업이었다. 특히 중동시장 진출을 목표로 추진하던 스마트 물류단지 사업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아랍바이어 측과의 계약 규모만 700억 원. 성공만 한다면 대진이엔씨는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래서 회사 전체는 몇 달째 긴장 속에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본사 건물과 달리 경기도 평택에 있는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새벽 6시가 되면 수십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나둘 작업복을 입고 모여들었고 먼지와 소음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는 유난히 말수가 적은 한 남자가 있었다. 58살의 강태식이었다. 강태식은 늘 가장 먼저 출근했다. 누구보다 묵묵하게 움직였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허리가 좋지 않아 가끔 허리를 짚으며 숨을 고르곤 했지만 힘든 내색은 하지 않았다. 젊은 작업자들이 쉬엄쉬엄 하라고 말해도 그는 웃으며 말했다. 먹고 살려면 몸이 움직여야지. 현장 사람들은 그런 강태식을 좋아했다. 성실했고 욕심이 없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나이 많은 일용직 노동자 중 한 사람일 뿐이었다. 반장 김용수도 늘 말했다. 태식 형님은 참 착한 양반인데 세상이 착하다고 다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강태식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강태식은 늘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공사 도면이나 자재 명세서를 들여다보곤 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이 든 사람이 심심해서 보는 줄 알았다. 어느 날 젊은 작업자 이준호가 웃으며 물었다. 아저씨, 그거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강태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 보는 거지. 어휴, 전 봐도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천천히 보면 다 보인다. 설마 건축기사 자격증 있으세요? 강태식은 대답 대신 웃음만 지었다. 그날 오후 현장 사무실에서는 본사에서 내려온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본사에서는 중동 프로젝트 관련 자재 수급 계획을 다시 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특히 아랍바이어 측이 친환경 인증과 원자재 출처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내용이었다. 현장 소장 박성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냥 건물만 잘 지으면 되는 거지. 관리팀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본사에서도 난리예요. 이번 계약 하나에 회사 운명이 달려 있다잖아요.
강태식은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벽에 걸린 자재 일정표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혼자 자재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창고 안에는 최근 반입된 철강 자재 목록이 붙어 있었다. 강태식은 한참 동안 그 목록을 바라보다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이상하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용 예정이던 자재와 지금 들어온 자재가 달랐다. 공급업체 이름도 달랐고 원산지 표기도 달라져 있었다. 강태식은 조용히 창고 관리 직원에게 물었다. 원래 쓰던 업체 바뀌었어요?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그거요? 본사에서 바꾸라고 했어요. 단가가 싸대요. 갑자기? 예산 줄인다고 난리라잖아요. 강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그는 혼자 현장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자재 명세서와 운송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비교했다. 몇 장을 넘기던 손이 멈췄다. 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다. 설마. 표정이 굳어졌다. 새로운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는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 기준이 아랍바이어 측 계약 조건과 맞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문제였다. 하지만 강태식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20년 전 누군가가 했던 말이 그의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중동 사람들은 돈보다 신뢰를 먼저 봅니다. 한 번 속았다고 느끼면 계약은 끝입니다. 강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위험한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괜히 같은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야. 그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가방을 챙겼다. 그때였다. 현장 사무실로 늦게까지 야근하던 본사 직원 한 명이 들어왔다. 29살의 박지은이었다. 박지은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아직 안 가셨어요? 강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조금 늦었네요. 박지은은 책상 위 서류를 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이런 거 보셔도 재미없으실 텐데. 강태식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별걸 다 보게 되니까. 박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강태식이 표시해둔 자재 번호에 머물렀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진 부분, 그리고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메모. ESG 인증 불일치 가능성. 박지은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이걸 어떻게 아신 거지? 하지만 강태식은 이미 조용히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늦은 밤. 혼자 버스 정류장에 앉은 강태식은 오래된 작업 장갑을 벗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또 같은 실수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대진이엔 씨의 운명을 뒤흔들 첫 번째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새벽, 평택 현장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중동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재 일부가 새로 들어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작업자들은 지게차 소리와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식 역시 늘 그렇듯 가장 먼저 현장에 나와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새로 도착한 자재 쪽으로 향해 있었다. 잠시 뒤 그는 혼자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자재 박스에 붙어 있는 라벨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원산지, 제조번호, 인증서 코드. 그가 천천히 숫자를 읽어내려갈수록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역시 바뀌었구나.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히 공급업체가 바뀐 것이 아니었다. 표면상으로는 비슷한 품질이었지만 아랍바이어 측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친환경 인증 기준과는
일부 항목이 맞지 않았다. 게다가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망과도 달랐다. 누군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몰래 변경한 것이 분명했다. 강태식은 잠시 망설였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신뢰를 잃는 순간 계약은 끝난다. 그는 결국 현장 소장 박성규를 찾아갔다. 박성규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본사에서 온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소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요? 이번에 들어온 자재 말입니다. 혹시 공급업체가 바뀐 이유를 아십니까? 박성규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본사에서 결정한 거예요. 혹시 중동 쪽 계약 조건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규는 피식 웃었다. 태식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런 걸 태식 씨가 어떻게 알아요? 강태식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냥 예전에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서요. 박성규는 웃으며 의자에 기대었다. 아이고 형님, 괜히 걱정 마세요. 본사에 법무팀도 있고 투자팀도 있고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래도 혹시 괜한 소리 했다가 우리만 피곤해져요. 그냥 작업이나 하세요. 강태식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현장에는 본사 직원들이 내려왔다. 서류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으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가운데 젊은 직원 박지은도 있었다. 박지은은 며칠 전 밤늦게 보았던 빨간 메모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ESG 인증 불일치 가능성.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몰래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컴퓨터를 뒤적이던 박지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설마 분명 계약서에 기재된 인증 번호와 현재 자재의 인증 코드가 달랐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중동 투자 계약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였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팀장 윤서연을 찾아갔다. 팀장님,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서연은 바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뭔데? 공급업체가 바뀌면서 인증 코드가 일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랍 바이어 쪽에서 요구한 기준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윤서연은 짜증난다는 듯 말했다. 박 대리, 네? 지금 계약 하루 앞두고 있어. 네,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넘어가. 하지만 혹시가 아니라 이미 본사에서 다 승인받은 일이야. 박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다. 퇴근 무렵 강태식은 현장 한쪽에서 혼자 못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저씨, 예? 며칠 전에 적어 놓으신 메모 말인데요. 강태식의 손이 잠시 멈췄다. 메모요? ESG 인증 불일치 가능성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강태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태식은 조용히 웃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한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 박 대리. 강태식은 처음으로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괜히 나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윗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지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고요? 강태식은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태식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였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다. 강태식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KTS 글로벌 로지스틱스. 그 밑에는 희미하게 영어로 적혀 있는 직함이 보였다. International Project Consultant. 강태식은 조용히 명함을 내려놓았다.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현장 반장 김용수였다. 형님, 내일 본사에서 큰 회의한답니다. 그래요? 아랍바이어도 온다네요. 그래. 근데 형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강태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용수 씨, 네? 혹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면 괜히 나서더라도 해야 하는 걸까? 김용수는 웃으며 말했다. 형님 성격에 그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모양이네요. 아니에요. 전 잘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해야죠.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편해야 하니까. 전화가 끊긴 뒤 강태식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낡은 명함을 다시 손에 들었다. 20년 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이름, 20년 동안 잊고 살려고 했던 기억.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강태식은 평소보다 훨씬 깨끗한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출근길 버스 안에서 결심한 듯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번만이다. 이번만 끝나면 다시 조용히 살자.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가 본사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진이엔씨 본사는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로비에는 꽃 장식이 놓였고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채 분주하게 움직였다. 중동 최대 물류 투자 기업 중 하나인 알라시드 그룹의 바이어들이 직접 방문하는 날이었다. 이번 계약만 성공하면 대진이엔씨는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다. 반면 강태식은 평소와 다름없는 작업복 차림이었다. 새 것으로 갈아입긴 했지만 오래된 작업화와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그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임을 숨길 수 없었다. 본사 정문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건물 안에서 회의를 주도하던 자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출입증 하나 없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잠시 후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를 막아섰다. 어디 오셨습니까? 현장 직원 강태식입니다. 본사 회의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출입이 제한됩니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허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강태식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려다가 우연히 열린 회의실 문 앞을 지나게 되었다. 안에서는 최민호 전무와 윤서연 팀장, 그리고 임원들이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영어로 작성된 투자 제안서가 띄워져 있었다. 강태식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화면에 표시된 친환경 인증 자료와 공급망 설명이 실제 현장 상황과 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표를 맡은 최민호 전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라시드 그룹은 수익성과 속도만 중요하게 봅니다. 세부적인 인증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태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그것만은 아니었다. 중동 투자자들은 돈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서류 한 장의 작은 차이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강태식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렸다. 최민호 전무가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요? 윤서연 팀장이 놀란 얼굴로 말했다. 현장 직원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강태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 중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최민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뭘 수정해요? 친환경 인증 기준과 실제 공급업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강태식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알라시드 그룹은
공급망의 신뢰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발표 내용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최민호 전무가 피식 웃었다. 지금 누가 투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변 간부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하하, 아니, 이 사람 뭐야? 현장에서 일하는 분 아니야? 최민호는 의자에 기대며 비웃듯 말했다. 막노동하던 사람이 투자 얘기를 해. 회의실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며 키득거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혀를 찼다. 세상 좋아졌네. 이제 일용직도 투자 전문가야? 하하하. 윤서연 팀장도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괜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강태식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공급업체가 바뀌었습니다. ESG 인증도. 최민호는 말을 끊어버렸다.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당신이 뭘 합니까? 우린 투자 전문가들이에요.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해외 사업팀도 있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거들었다. 맞아요.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회의 수준이 있는데. 최민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봐요. 현장에서는 삽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박지은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강태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 역시 자료를 확인하며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뜻 입을 열 용기는 없었다. 윤서연 팀장은 경비 직원에게 말했다.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경비 직원이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언쟁하지 않았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돌아섰다. 회의실 문 앞까지 걸어간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내일이면. 순간 웃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강태식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일이면 그 말 반드시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최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협박입니까?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냥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을 떠났다. 닫히는 문 너머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대단한 사람이네. 막노동꾼이 투자 걱정을 하고. 하하하. 하지만 박지은은 웃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식이 남긴 말이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걸렸다. 반면 최민호 전무는 자신만만했다. 자, 괜한 소동은 끝났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도 몰랐다.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무시당했던 한 사람의 말이 불과 하루 뒤 모두를 공포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알라시드 그룹의 대표 오마르 알라시드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조용히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된다. 그 메일이 대진이엔 씨의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날 오후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연회장은 대진이엔 씨와 알라시드 그룹의 공식 미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최민호 전무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다시 매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만 끝나면 우린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옆에 있던 윤서연 팀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도 걱정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잘 되겠죠. 최민호는 피식 웃었다.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상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던 오마르 알라시드는 차 안에서 받은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있었다. 제목은 짧았다. 대진이엔 씨 공급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첨부 파일 안에는 현재 계약서와 실제 현장 공급 자료가 비교되어 있었고
친환경 인증번호의 차이와 공급업체 변경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오마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옆에 앉은 수행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회의 시작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예?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한편 호텔에서는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었다. 최민호 전무는 능숙한 영어로 회사의 비전과 수익성을 설명했다. 대진이 NC는 한국 최고의 기술력과 신뢰를 가진 기업입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윤서연 팀장은 환한 미소로 덧붙였다. 특히 친환경 인증과 공급망 관리 부분은 알라시드 그룹의 기준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오마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민호는 자신있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철강 자재 공급업체가 처음 계약 당시와 동일합니까? 순간 윤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예,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큰 틀이라는 것은 공급 구조는 같습니다. 오마르는 다시 물었다. 인증 번호는? 최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옆에 있던 윤서연도 서류를 급히 넘기기 시작했다. 그건 최민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부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자 오마르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이메일로 받은 자료가 그대로 떠 있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윤서연은 숨을 삼켰다. 이 자료와 귀사의 발표 내용이 다릅니다. 오마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민호는 급히 말을 이었다. 아, 그건 단순한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부분? 예, 실제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마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우리는 계약보다 신뢰를 먼저 봅니다. 최민호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때 박지은은 뒤쪽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제 회의실에서 쫓겨나던 강태식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내일이면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오마르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민호는 당황해서 따라 일어섰다. 대표님, 잠시만요. 그러나 오마르는 수행비서에게 짧게 말했다. 회의를 중단합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다. 대표님, 자료를 다시 검토할 때까지 어떤 계약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윤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대표님, 오해입니다. 하지만 오마르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다. 신뢰가 흔들린 계약은 서둘러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회의장을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700억 원 계약이 눈앞에서 멈춰버린 것이다. 몇 초 후 최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누가 이런 자료를 넘긴 거야.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누군가 일부러 방해한 거야. 윤서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내부에. 최민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찾아내. 반드시 찾아내. 하지만 박지은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설마 정말 그 아저씨였던 걸까? 같은 시각 평택 현장에서는 강태식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혼자 철근을 정리하고 있었다. 반장 김용수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강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조금 피곤하네요. 퇴근하고 막걸리 한잔할까요? 다음에 합시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는 대진이엔씨 본사 전체가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알라시드 그룹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도착했다. 계약 협상을 즉시 중단합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기 다음 날 오전 9시 대진이엔씨 본사 18층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웃음소리와 커피 향이 가득했을 공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탁자 위에는 알라시드 그룹에서 보낸 공식 공문이 놓여 있었다. 대진이엔씨와 진행 중인 스마트 물류단지 프로젝트 협상을 즉시 중단합니다. 내부 자료의 신뢰성과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확인될 때까지 추가 논의를 보류합니다. 단 3줄이었다. 하지만 그 3줄이 회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민호 전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공문을 구겨버리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윤서연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누군가 우리를 노린 거야. 최민호는 책상을 내리쳤다. 분명 내부에서 자료를 빼돌린 놈이 있어.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회사 회장 한성필이 들어왔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아직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다. 평소에는 직원들에게 온화한 모습으로 유명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한성필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700억짜리 계약이 하루 만에 날아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누가 설명해 보세요. 최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누군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누군가? 예. 자료 내용은 틀렸습니까? 최민호는 잠시 다.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부? 한성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성필은 천천히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윤 팀장, 예.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윤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세부적인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까? 예.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한성필은 눈을 감았다. 미쳤군. 최민호가 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하지만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뢰가 깨졌는데 문제가 없다고? 최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한성필은 조용히 말했다. 어제 회의 전에 누군가 위험을 경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최민호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다. 아, 그건 그냥 현장 노동자 하나가 괜히. 현장 노동자? 예, 일용직입니다. 이름은 강태식입니다. 한성필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 최민호는 이상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아십니까? 한성필은 곧 표정을 숨겼다. 아니요. 계속 말해보세요. 최민호는 비웃듯 말했다. 작업복 입은 사람이 들어와서 투자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한성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들 웃었습니다. 웃었다? 예. 잠시 후 한성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을 찾으세요. 최민호가 당황했다. 예? 당장. 회장님, 그 사람은 그냥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박지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말해보세요. 사실 강태식 아저씨가 며칠 전부터 계속 자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최민호가 소리쳤다. 박 대리,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박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말해? 전 말씀드렸습니다.
윤 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순간 윤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성필은 천천히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왜 묵살했습니까? 윤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계약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일을 키우면 회사를 살리는 게 일을 키우는 겁니까? 윤서연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 전 자료 문제를 직접 지적한 사람은 강태식 씨 한 명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성필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디 있습니까? 평택 현장입니다. 차 준비하세요. 최민호가 놀라서 말했다. 회장님, 직접 가시게요? 예. 하지만 일용직 하나 때문에. 그 순간 한성필의 차가운 눈빛이 최민호를 향했다. 최전무. 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비웃은 사람이 유일하게 맞았습니다. 최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같은 시각 평택 현장에서는 강태식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멘트 포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반장 김용수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본사 난리 났답니다. 강태식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700억 계약 날아갔다는데요. 강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바로 그때였다. 현장 입구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들어왔다. 작업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야? 본사 사람들인가? 차문이 열리고 한성필 회장이 직접 내렸다. 현장 소장 박성규는 깜짝 놀라 뛰어나갔다. 회장님, 하지만 한성필은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철근을 정리하고 있는 강태식을 발견했다. 한성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설마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이 그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강태식, 선배님? 그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고 말았다. 현장에 모여있던 작업자들은 모두 손에 들고 있던 장갑과 공구를 내려놓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대진이엔씨의 회장 한성필이 그것도 직접 평택 현장까지 내려와 일용직 노동자 강태식을 향해 고개를 숙인 것이다. 현장 소장 박성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지만 한성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강태식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강태식 역시 놀란 눈빛이었다. 성필이? 한성필은 미소도 짓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정말 선배님 맞으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였다. 회장과 일용직 노동자, 도무지 연결될 수 없는 두 사람이었다. 강태식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만이구나.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한성필의 눈빛이 흔들렸다. 30년 전 한성필은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이었다. 당시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 전문가였던 사람이 바로 강태식이었다. 한성필은 누구보다 그를 존경했고 늘 선배님이라 부르며 따라다녔다. 하지만 어느 날 강태식은 갑자기 업계를 떠났고 연락도 끊겼다. 그 후 한성필은 혼자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의 대진이엔씨를 키워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강태식을 찾았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성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뭘? 회사로 함께 가주십시오.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현장 사람일 뿐이다. 선배님, 괜한 소란 만들지 말아라. 700억 계약이 멈췄습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알고 있다. 선배님만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아니다.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국 강태식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 번뿐이다. 그날 오후 강태식은 작업복 그대로 본사 회의실로 들어갔다. 최민호 전무를 비롯한 임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제까지 비웃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웃는 사람 하나 없었다. 강태식이 들어서자 최민호는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강태식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한성필이 말했다. 선배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뭘? 왜 문제가 생긴 겁니까?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강태식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는 공급망이다. 최민호가 급히 메모를 시작했다. 예, 알라시드 그룹은 단순히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강태식은 계약서를 가리켰다. 이들은 공급망의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업체를 바꿨으면 사전에 보고해야 했다. 윤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번째는 ESG 인증이다. 강태식은 정확한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보면 친환경 기준이 다르다. 최민호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걸 어떻게 해? 세 번째, 강태식은 말을 이어갔다. 운송 루트. 예? 현재 방식으로는 비용은 줄겠지만 중동 쪽 보험 규정과 충돌한다. 이번에는 법무팀장이 눈을 크게 떴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태식은 천천히 오마르 측 자료를 펼쳤다. 당신들은 중동 사람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돈보다 사람을 본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신뢰가 깨지면 계약은 끝이다. 한성필은 감탄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최민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 그때였다. 법무팀장이 놀란 얼굴로 말했다. 잠깐만요. 그는 급히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20년 전 두바이 항만 프로젝트. 최민호가 물었다. 그게 뭡니까? 법무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한국 기업 최초로 중동 물류 시스템 구축을 성공시킨 전설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총괄 책임자가 그는 천천히 강태식을 바라보았다. 강태식 상무였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최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윤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상무님, 강태식은 조용히 웃었다. 옛날 이야기다. 최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정말 투자 전문가셨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했던 사람이다. 왜 이런 곳에서? 강태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잃어야 할 것도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다. 아무도 더 묻지 못했다. 그때 비서가 급히 회의실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 알라시드 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 비서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오마르 대표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뭘? 강태식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최민호는 멍하니 강태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제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막노동하던 사람이 투자 얘기를 해? 하지만 지금 중동 최고 기업의 대표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어제까지 비웃었던 그 막노동꾼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오마르가 강태식을 만나려는 이유가 단순히 계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작업복 차림에 강태식을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도 쉽게 꺼내지 못했다. 특히 최민호 전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강태식과 한성필 회장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오마르 대표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강태식 씨만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최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왜? 한성필 회장은 조용히 강태식을 바라보았다. 선배님, 가보시겠습니까? 강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선배님, 난 이미 업계를 떠난 사람이다. 하지만 한성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결국 강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번만이다. 그날 저녁,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 오마르 알라시드는 직접 문 앞까지 나와 강태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식이 들어오는 순간 오마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천천히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한 것이다. 정말 선생님이셨군요. 옆에 있던 통역사와 수행원들까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태식 역시 놀란 표정이었다.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나? 오마르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20년 전 두바이 항만 프로젝트. 강태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제 이름은 오마르 알라시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식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전 어린 청년 한 명이 떠올랐다. 그 청년은 한국 기업과 공동사업을 준비하던 작은 무역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다. 설마, 오마르는 웃으며 말했다. 제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압둘 라시드, 맞습니다. 오마르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국어로 말했다. 한국에 강태식이라는 은인이 계신다고.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년 전 두바이 항만 프로젝트 당시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압둘 라시드의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었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은행조차 대출을 거부했다. 당시 강태식은 자신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압둘 라시드를 믿어주었다. 그리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설득해 결국 회사를 살려냈다. 그때 압둘 라시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은 사업가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 기억이 강태식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오마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끝이다. 강태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지. 오마르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생님을 찾으셨습니다. 강태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가? 하지만 아무도 선생님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마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그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강태식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아내가 먼저 떠났네. 오마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딸은 큰 병을 앓았고 강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돈이 많이 필요했지. 회사도 정리하고 가진 것도 다 팔았다. 오마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것이면 됐다. 강태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높은 자리에 있든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오마르의 눈빛이 붉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식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뭘? 아버지를 살려주셨고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강태식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다 지난 일이다. 아닙니다. 오마르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사람을 먼저 가르쳐 준 분은 선생님과 제 아버지뿐입니다. 잠시 후 오마르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데즈니엔 씨를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난 복수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어제 날 비웃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망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네. 오마르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역시 변하지 않으셨군요. 다만 강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마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은 씨 말씀이십니까? 강태식은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다. 알고 있나? 조사했습니다. 오마르는 차분하게 말했다. 젊은 직원이 희생양이 되는 계약이라면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마르는 결심한 듯 말했다. 좋습니다. 대진이엔 씨와의 협상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오마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강태식 선생님께서 직접 프로젝트를 검토해 주십시오. 나더러? 예, 난 현장 노동자다. 아닙니다. 오마르는 미소를 지었다. 제게 선생님은 20년 전과 똑같은 분입니다. 제가 믿는 사람. 강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호텔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의 만남을 몰래 확인하고 있었다. 바로 최민호 전무였다. 우연히 호텔로 찾아왔다가 강태식과 오마르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최민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다. 저 사람만 없애면 된다. 그날 밤 최민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아무도 몰랐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호텔 주차장에서 강태식과 오마르가 악수하는 모습을 본 최민호 전무는 차 안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회의실에서 비웃었던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알라시드 그룹 대표가 직접 고개를 숙이며 예우를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최민호를 두렵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강태식이 프로젝트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단순한 인증 문제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공급업체 변경, 숨겨진 수수료, 허위 보고, 그리고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자신이 빼돌린 자금까지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었다. 차 안에서 이를 악물던 최민호는 결국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정리해.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전무님, 설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지금 조사 들어오면 강태식 그 사람만 막으면 된다. 전화가 끊어졌다. 최민호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막노동꾼 하나 때문에 내가 무너지진 않아.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대신 초조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대진이엔시 본사에서는 긴급 감사가 시작되었다. 한성필 회장은 외부 회계법인과 감사팀까지 불러들였다. 작은 것 하나라도 숨기지 마십시오. 임원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다. 특히 윤서연 팀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괴로웠다. 처음부터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니었다. 박지은이 가져온 자료를 봤을 때 이미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계약 직전이었다. 괜히 일을 키웠다가 최민호 전무에게 찍히면 자신의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결국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금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최민호는 윤서연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은부터 정리해야겠어. 윤서연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박 대리를요? 걔가 자꾸 입을 열잖아. 하지만 걔가 자료를 만졌다는 걸로 몰아가면 끝이야. 윤서연은 얼굴이 굳었다. 전무님, 그건 회사 살리자는 거야. 하지만 박 대리는 아무 잘못이. 최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윤 팀장, 당신도 같이 끝날 수 있어. 윤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박지은은 혼자 자료실에서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감사팀 직원이 다가왔다. 박 대리님. 예? 전무님께서 부르십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박지은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최민호와 윤서연, 그리고 몇몇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최민호가 입을 열었다. 박 대리, 예, 외부에 자료를 보낸 적 있습니까? 박지은은 깜짝 놀랐다. 예? 질문에 대답하세요. 없습니다. 정말, 네. 최민호는 서류를 던지며 말했다. 그럼 왜 당신만 관련 자료를 확인했지? 박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건 당신이 의심스럽다는 말이야. 윤서연은 차마 박지은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박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어? 못하지. 순간 박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 정말 아닙니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빠져. 회의실을 나온 박지은은 복도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휴지를 내밀었다. 강태식이었다. 울지 마세요. 박지은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억울합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 정말 아닙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웃었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대신 짐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박지은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워요. 강태식은 마치 딸을 바라보듯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결국 나옵니다. 그날 저녁, 강태식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눈가가 붉어졌다. 괜히 나선 건 아닌지. 그리고 사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분명 또 그러겠지. 그의 머릿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가난해져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해요. 강태식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바로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였다. 더 이상 못 숨기겠습니다. 강태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윤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강태식은 말없이 USB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 하나가 최민호 전무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늦은 밤 강태식의 작은 원룸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강태식은 말없이 그녀가 내민 USB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윤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민호 전무가 직접 지시한 녹음 파일, 공급업체 변경 내역, 허위 보고, 문서 전부 있습니다. 강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 가져왔습니까? 윤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무서웠습니다. 처음엔 정말 회사가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리를 잃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박지은 씨를 희생시키려 했습니까? 윤서연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죄송합니다. 강태식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잘못을 알고도 끝까지 외면하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날 밤 강태식은 USB를 들고 한성필 회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대진이엔 씨 본사 대회의실, 한성필 회장을 비롯해 감사팀, 법무팀, 외부 회계법인 관계자들, 그리고 알라시드 그룹의 오마르 대표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최민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불필요한 오해는 그만하시죠. 한성필은 아무 말 없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 전무, 예, 끝까지 솔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숨길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한성필은 조용히 말했다. 재생하세요. 잠시 후 회의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단가 낮추면 남는 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 최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공급업체 바꿔도 모른다니까. 이번에는 윤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문제 생기면요? 계약만 따내면 끝이야. 나중에 덮으면 돼.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최민호는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다. 박지은 같은 애 하나 잘라버리면 끝나는 일이야. 괜히 위에서 알게 만들지 마. 최민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니, 그건... 윤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사실입니다. 순간 최민호가 소리를 질렀다. 배신했군.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한성필 회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최민호 전무, 회장님 한 번만. 끝났습니다. 외부 감사팀장이 조용히 말했다. 배임 혐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민호는 무너진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강태식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당신 때문이야.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강태식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최민호는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다. 막노동이나 하던 사람이 뭘 안다고.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쳐.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오마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전무. 최민호가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다. 오마르는 천천히 한국어로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군요. 강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오마르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20년 전 제 아버지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은 우리 가족을 믿어주셨습니다. 오마르의 눈가가 붉어졌다. 오늘의 알라시드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 선생님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최민호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오마르는 강태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계약보다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대진이엔 씨를 다시 믿어볼 생각입니다. 한성필 회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정말입니까? 오마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강 선생님이 직접 프로젝트를 감독해야 합니다. 최민호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어제까지 그를 비웃던 사람이었다. 모두가 강태식의 입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태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최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최 전무, 무릎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최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진실입니다. 강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사람은 무릎을 꿇는다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성필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마르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오마르가 준비한 마지막 조건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조건은 대진이엔 씨뿐 아니라 한성필 회장마저 깊은 침묵에 빠지게 만들 것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민호 전무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윤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한쪽에 서 있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한성필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최 전무.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회장님. 법무팀에 모든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최민호는 눈을 감았다. 알겠습니다. 오늘부로 직무 정지입니다. 더 이상 변명도 분노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힘이 빠진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때 오마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한성필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아직 조건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오마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향했다. 저는 계약을 다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최민호의 얼굴이 흔들렸다. 윤서연도 놀란 표정이었다. 한성필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이유는 대진이엔 씨 때문이 아닙니다. 오마르는 강태식을 바라보았다. 강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직접 검토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다시 만든다면 저는 다시 믿어보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안도의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성필 회장이 급히 말했다. 선배님, 성필아, 부탁드립니다. 난 그냥 현장 사람이다. 아닙니다. 한성필의 눈가가 붉어졌다. 30년 전에도 저는 선배님 뒤만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마르도 조용히 말했다. 강 선생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강태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늙은 사람을 너무 믿는군. 아닙니다. 오마르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사람을 믿는 겁니다. 잠시 후 강태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조건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성필이 말했다. 강태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공사를 살리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다. 무리한 일정으로 현장 사람들 다치게 하지 마라. 협력업체들 쥐어짜는 일도 없어야 한다. 오마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아끼려고 거짓말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한성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강태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좋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성필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식 발표를 했다. 오늘부로 강태식 선배님을 프로젝트 특별고문으로 위촉합니다.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일용직 노동자로 불리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박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박수를 쳤다. 반면 최민호는 힘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며칠 후 강태식은 다시 평택 현장을 찾았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반장 김용수가 놀라며 달려왔다. 형님, 왜 그렇게 놀라? 아니, 본사에서는 형님이 고문님 되셨다고 난리인데 여기 왜 오셨어요? 강태식은 웃었다. 여기가 내 자리인데. 젊은 작업자 이준호가 멋쩍게 웃었다. 아저씨, 아니 이제 고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강태식은 손사래를 쳤다. 괜히 어색하게 만들지 마. 그리고 평소처럼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허리는 괜찮아? 식사는 했어? 오늘 날씨 더우니까 물 자주 마셔. 그 모습을 본 박지은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강태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뿐이었다. 그날 저녁 오마르는 마지막 협상 전화를 걸어왔다. 강 선생님. 예,
거의 모든 조건이 정리되었습니다. 다행이군. 하지만 마지막 조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조용히 굳어졌다. 오마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조건은 계약서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는 다시 계약을 중단할 생각입니다. 같은 시각 한성필 회장과 임원들 역시 그 소식을 듣고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과연 오마르가 요구한 마지막 조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조건 앞에서 모두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대진이엔씨 본사대회의실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마르 알라시드 대표와 한성필 회장, 강태식, 박지은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 모였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어제 오마르가 말했던 마지막 조건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오마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조건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성필 회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말씀하십시오. 오마르는 천천히 강태식을 바라본 뒤 말을 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로 얻는 이익의 일부를 안정기금으로 조성하십시오. 순간 몇몇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마르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대진이엔 씨는 공식적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다. 최민호 전무의 후임으로 임시 업무를 맡은 임원조차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과 말입니까? 오마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왜입니까? 저는 며칠 동안 이 회사를 보았습니다. 오마르의 시선이 천천히 사람들을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짜 회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강태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 사람의 품격이 회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성필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한성필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회사를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회사를 지탱하는 사람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대진이엔 씨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사는 안정기금 설립을 발표했고 현장 노동자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리한 공사 일정도 조정되었다.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도 중단되었다. 박지은은 투명경영 전담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윤서연은 스스로 직책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민호 전무는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며칠 뒤 알라시드 그룹과 대진이엔 씨의 계약은 다시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은 이전과 달랐다. 돈보다 신뢰가 먼저였고 성과보다 사람이 먼저였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오마르는 환하게 웃으며 강태식의 손을 잡았다. 축하드립니다. 강태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축하는 내가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강태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밖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회사라는 건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 자재를 나르는 사람 한 명,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 한 명. 그 사람들이 모여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오마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며칠 후 강태식은 혼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아내가 잠든 곳을 찾았다. 익숙한 사진 앞에 앉은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여보,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다. 당신 말이 맞았어.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가난해져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지?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강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노을이 천천히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평택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웃으며 막걸리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김용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형님, 이제 큰 사람 다 됐네. 강태식은 손사래를 쳤다. 무슨 큰 사람? 아직도 작업복이 제일 편하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강태식은 다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막노동꾼이라고 비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진짜 품격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사람답게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옷차림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직함으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양복을 입고도 신뢰를 잃고 누군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성공을 지켜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